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시니어 배송원의 정기 배송 전문 대행 서비스 온고잉을 운영하는 내일우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8년) 후 2030년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도 OECD 회원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의 수는 무려 38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일을 배우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둘째,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매우 부담이 되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월 평균 임금의 33만 원, 생활비에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노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물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배달원의 수가 부족한 직장인 정기배송 시장과의 매칭을 통해 한번 해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샐러드나 점심, 간식 등의 회사에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분들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정기배송 시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반복적으로 배송을 하고 거점 단위나 밀집된 지역 단위로 배송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정기 배송을 대행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매일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배송하기에 업무 스톱 기간이 단 3일이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 단 3시간도 일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월 수익 71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단 시니어분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기 배송을 제공하는 F&B 고객사분들의 문제점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행하는 실시간 배달 대행사나 퀵배송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배송이 진행되기에 프리랜서 배송원분들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콜을 잡아가는 시스템이기에 점심시간 같은 물류 집중 시간에는 배달원 배차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인력 확보가 불안정하여 정시 배송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일우리는 정규직으로 시니어 배송원분을 고용하여서 고객사에 전담 배송원을 배치하여 직접 고용하는 급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30%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즉 이를 종합하면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쉽고 짧고 기존 노인 일자리 임금 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높은 급여를, 고객사에게는 안정적이고 30% 비용 절감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년 11월 29일 사륜 차량 배송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고객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시작하였지만 현재 벌써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니어분들은 93%라는 높은 근속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양면 시장 모두를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고객사분들이 실시간 배달 대행사로 이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은 기존의 실시간으로 배송이 진행되는 시스템이기에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미리 배차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고객사마다 상이한 배송 요구사항 때문에 기존의 라이더분들이 이를 제대로 대응해주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정규직 배송원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배송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마다 다른 배송 이슈, 심지어 뷔페 같은 방식의 케이터링,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용기 수거 등 커스터마이징 배송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용도 더 저렴하였고요. 또한 기존의 실시간 배송 시스템이 픽업지에서 배송지로 바로 가는 경유지 없는 시스템이었던 것에 비해서 저희는 최적화 동선 설계나 물품 오배송 방지, 배송 전 예측 알림 등 정기 배송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보다 높은 배송 퀄리티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기존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시니어 모집 공고, 적합한 인원 선발, 직무 기초 교육, 또 고용 지원금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특화 UX UI가 적용된 맞춤형 배송원 어플을 자체 개발하여서 업무 효율은 높이고 난이도는 낮췄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시니어 배송원분들은 기존에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배송원분들 옆에 동승 업무를 체험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앱 가이드 기반의 가상 배달을 통해 혼자서도 학습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현장 인력들이 실제 배송에 투입될 때 동승을 하여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분들에게도 좋고 고객사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12월에 런칭한 후 5개월 만에 10배 성장하였고요. 5월 매출은 3,100만 원입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9월이면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가 5월에 발생한 물량은 6만 9천 인분이고 12월 대비 성장률은 880%, 시니어분들이 온고잉해서 근로한 시간은 1,580시간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로부터 받는 배송 수수료입니다. 저희는 배송 수수료뿐만 아니라 저희 배송 차량에 랩핑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의 옆면에 부착되는 광고와 유사합니다. 고객사로부터 차량 랩핑 광고 한 대당 월에 20만 원과 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부터 노인 시니어 1인 고용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획득하여 무려 49%라는 기존 배송 대행사 대비 약 5배라는 높은 매출 총이익이 발생합니다. 정기 배송 시장은 식품을 중심으로 연평균 10%, 12.4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현재 직장인 점심 정기 배송 대행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현재 약 1,500억 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식과 간식, 9월부터는 세탁물 배송, 폐기물 수거 등 횡적으로 카테고리 확장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시니어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니즈 3가지, 고객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으로 인력을 소싱할 수 있는 이런 니즈를 가진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 카테고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니어 소일거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매칭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의 전체 시니어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저희 네이루리는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동안 시니어 IT 교육 동아리에서 노인분들과 소통, 커뮤니케이션하며 노인분들이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때 경험들이 저희 네이루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네이루리는 실력도 있습니다. 저희는 피보팅 후 3개월 만에 2만 인분의 물량을 만들어낼 정도의 빠른 속도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 전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시니어 물류 서비스를 어느새 2년, 관련 산업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니어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네이루리가 모든 노인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간단한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노인분들이 또 하나의 그 그룹이 아니거든요. 노인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그 중에서 우리의 타겟 고용, 왜냐면 사실 막 강남 시니어 클럽 이런 데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주로 가는 곳들은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뭔가 소득이든 아니면 나이든 건강 상태든 업무의 경험, 백그라운드든 어떤 포인트에 우리의 좀 메인 타겟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고 실제 저희 서비스에 지금 고용된 분들은 16명인데요. 그분들 대부분 전부 다 왜 오셨냐고 물어보시면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지 고민하다가 오셨다고 해요. 그들에게 시간을 가장 생산적이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인 거죠. 시간을 가장 생산적으로 소비하고 계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분들은 더 높은 급여, 월에 200, 300 혹은 근로시간이 길더라도 그런 걸 찾아가시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업무 난이도가 낮고 시간은 짧더라도 좀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일 자체의 니즈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앞에서 설명하셨던 사회 문제 중에는 소득이 꽤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물론 소득이 증대되긴 합니다만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폐지를 줍거나 하시는 완전 저소득 영역보다는 중소득 정도의 그리고 소일거리들 찾는 분들이 좀 더 타깃인가요?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타겟을 했던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이었고요.
그런 분들도 처음에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 서비스 지역이 강남에서 시작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확장할 때 단순히 강남구에 몰려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미용실, 병원 같은 곳들은 확장이 가능한데 이제 가령 비교적 소득이 적은 뭐 강북구, 성북구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타겟하고 있던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 임팩트를 좀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문 더 드리고 저 마칠게요. 정규직 고용을 이제 또 강조를 하셨는데 저 정규직은 일 8시간이 아닌 4시간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소 3시간, 최소 3시간인가요? 많게는 6시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소일거리 플랫폼이라는 이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소일거리 플랫폼이랑 정규직이 아주 딱 맞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하신 소일거리라는 건 일 3시간 정도의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소일거리를 한 3시간에서 많게는 정말 많게는 6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고 월 150만 원 정도 미만으로 벌어가실 수 있는 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걸 소일거리라고 정의를 좀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저는 시간 단위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단시간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연계된 질문 3개를 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그 사륜차 이게 자가용이 아니라 직접 그 차량이죠. 네, 이걸로 배송하는 게 아마 점심 식사라는 그 따뜻하게 보호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가 이유가 가장 큰가요? 아닙니다. 사실 보온에 대한 이슈는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차륜 차량으로 했던 이유는 물류의 효율 자체가 한 번에 많이 좀 적재를 하고 한 상태에서 여러 개 고객사를 도는 것이 물류의 효율이 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의 사진 속에 있는 경차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직장인 대상, 이 정기 배송 시장에 딱 적합한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10에서 20인분이고 그 이상으로 화물 운송 플랫폼 상품 탑차는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차량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하철 어르신 택배도 있고 그렇죠. 걸어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아까 우리 도혜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좀 더 많이 하고자 하는 타겟인가 아니면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포커스하는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딜리버리의 그 형식 자체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향후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이 차량 유지, 관리 비용부터 사실 이게 많은 코스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차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60세 이상 분들 중에 운전면허 소지하고는 자체가 70%고 특히 저희 유입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다 자차를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차를 사용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고 원하시는 분들 차량을 제공하고 있기에 저희가 봤을 때 올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한 20대 정도로 보이고 있고 연매출 한 12억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고 100억대로 가더라도 저희가 한 100대 미만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것도 유지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행히 6개월 동안 아직까지 차량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큰 이슈는 다행히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차량 운전과 배달과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은 돼 있지만 그 가치 사슬 가운데 어떤 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도 사실 쉽지는 않은 여러 가지 날씨나 이런 거고 운전과 여러 가지 파킹, 주차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택시 업계가 오전 10시 내외, 그다음 2시에 5시가 사실 빈차가 굉장히 많은 시간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미 택시 업계에서도 이 공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를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과 접촉이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택시 공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택시 기사님들도 그 시간대에 부수익을 벌어갈 수 있고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개 여쭤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피보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 배송 서비스에 집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는 동네에서 시니어분들이
가까운 동네에서만 도보로 배달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1년 반을 진행하다 결국에는 피보팅이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시니어분들이 나오시면은 불특정한 시간의 물량이 발생을 해서 본인이 오늘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워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불특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사실 괜찮은데 주택을 찾아가는 데에는 동네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일 물량이 정해진 곳을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반복적으로 가면은 해결되겠다 싶어서 정기 배송으로 들어왔고요. 정기 배송으로 들어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가 위험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배송 사고가 나는 90% 이상의 원인이 시간으로 쫓기는 급박함 때문에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과하게 속도를 내서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정기 배송은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같은 곳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운행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은 잘 진행됐었고요. 두 달째부터 배송분이 낙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날씨 같은 것을 좀 취약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게 운송수단 차량으로 바꾸는 거였고요. 실제로 차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시니어분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객사분들 실제로 만족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성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은 이제 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좀 예외일 것 같고, 이제 회사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제 반대로 요 점심 배송 요 시간을 제외하고는 회사 차가 어떻게 보면은 사용을 안 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 해지가 또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6시간 근로를 하는 걸 조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집 주변에 주차를 하시게 되는데 그 외의 시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도 저희가 새벽 6월부터 조식 배송이 추가되는데, 그 오전 시간대도 다른 배송원분이 그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 계약서 상에서 서로가 이제 용인이 된 상태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는 걱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떠오르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음식 배달이 다회용기로 또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달한 다음에 이거를 수거해달라는 것까지 요청으로 만약에 콜들이 잡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 계획이 있으세요? 네, 우선은 실제로 이미 저희가 점심에 배송하고 회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회수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밀집된 지역에서만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당 배송 수수료가 시간당 배송 단가가 2만 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객사분들이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맞춰가지고 좀 제공한 형태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지역 단위 더 촘촘해져가지고 거의 모든 고객사분들에게 회수 같은 것들을 진행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종적 팽창, 획정 팽창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기대했던 게, 저는 대전 살거든요. 그래서 지방 쪽도 이제 계획이 있겠다 하고 봤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이게 뭐 전국 확대 계획 뭐 이런 거가 좀 장기적으로는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크게 양면시장에서 시니어 단에서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모든 시니어 클럽이 이미 전국에 다 각 구에다마다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을 뚫어놓으면 쉬운 게 시니어 클럽이 전국 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전국의 노인 일자리 기관 1,340개 정도와 다 제휴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도 곧 시니어 클럽 협회 장님과 미팅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니어분들의 인력 수급을 확대할 예정이고, 물량적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서울 단위에서만 진행되는 지금은 조금 중소형 고객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볼륨이 커지면 대기업들의 물량도 정기 배송 물량도 받을 수 있으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소수일 때야 뭐 계속 이제 면대면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인적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응하시고 할 계획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그 사람과 좀 초기에 대화하는 방식에서 면접 보면서 많이 다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미 기관에서 일단 체크를 1차적으로 초기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승교육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좀 다르게 봤던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에서 보는 노인분들이랑 일하러 오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분들에게 일이 굉장히 소중하시기에 그분들이 설사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이제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레 하루에 스케줄이 바뀔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사실 타 고객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인 배송분들은 굉장히 좀 화를 내시고 이런 짜증을 내시지만 저희 시니어분들은 돈 버는 건데 뭐 어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수용적인 태도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저희가 아예 정기 배송 어떤 물류를 제공한 동선 자체가 뭔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그런 이슈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우리의 대표 정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